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지주사 얘기 들어볼 차례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ESG 애널리스트 김동양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도 반등의 단초를 찾자면은 채권 시장이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또 아침에 나온 뉴스는 아무래도 정치 사회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또 이 경제면은 3시대 대그룹의 사회이사분들이 이제 검찰 출신 분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셔서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의미를 해석해서 뭐 지주사들도 이제 뭔가 삼성도 이제 서서히 태동을 좀 하려는 것 같고, 네? 눈빛을 안 마주치고 곤란한 질문하지 마시라고 지금 눈빛으로 보내시는데 알겠습니다. 원고대로. 자, 두산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재무구조 개선도 좀 잘 한 것 같은데 두산 먼저 짚어볼까요? 예,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두산그룹이 올해 2월달에 드디어 2년 동안의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뭐 계열사로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솔루스 같은 회사들 팔았고요. 자산도 많이 팔아서 지금 구조는 두산이 옛날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두산밥켓 같은 회사들을 직간접 지배하는 미니그룹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룹 포트폴리오는 차세대 에너지, 기계, 반도체 요 세 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돌아와서 1분기 실적이 이게 이제 사업을 하도 많이 팔았다 보니까 이제 YOY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나왔고요. 자체 사업이 뭐 전자 BG 하나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는데 다이어트를 좀 잘 했네요. 예, 압축을. 그 전방 사업부가 아무래도 반도체나 스마트폰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뭐 실적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여기 관련된 영역으로 신사업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유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는 회사들이 이제 성장성이 돋보일 텐데요. 물류, 협동기계, 연료전지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세 개의 비상장 자회사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되면은 BEP를 일부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워낙에 미미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숫자는 아직도 크진 않습니다. 1분기 합계 매출이 2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올해 연간으로는 2천억 원 이상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있고요. 전방 산업이 물류 자동화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시장 자체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테스트 업체 테스나를 인수를 했죠. 상당히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2분기서부터는 이 실적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이 되면은 이전까지 기억해 보시면은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줬었잖아요. 분기 배당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주주 환원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이제 팩트고 비하인드라면 이제 김동양 연구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 공공연하게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하시고 그 정부 내각 인선을 할 때 총리 후보 하마평으로 박용만 회장이 언급이 좀 시장에서는 됐었던 적이 있어요. 네. 두산하고 이제 밀접하게 잘 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조금씩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원전 이슈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뭐 어떤 복잡되어져 있던 가지치기를 뭐 빅베스까지는 아니지만 잘 클리어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거고 두산은 그래서 제일 먼저 놓으셨길래 무슨 다 이유가 있겠구나 싶긴 해서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예. 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탈원전 폐기에 이게 뒤에 있네요. 네. 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앞으로 정책 모멘텀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번 더 풀어볼까요? 예, 최근에 미국의 SMR 업체 뉴스케일이 우회 상장을 하면서 이 지분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GS,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 뉴스케일은 아마 뭐 사업화가 되면 2030년 정도에는 매출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오지는 않은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는 돼 왔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환경부가 K-텍서너미 녹색 분류 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은 아니고 전환 부분이라는데 LNG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원전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고 뭐 국제 동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원전 활동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예. 상황이라면은 사실 원전은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과 더 이전으로 가면은 그 지역을 까먹었는데 러시아 쪽에 체르노빌.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공포스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대체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해보자는 노력 때문에 이제 원전 폐기를 이제 주창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거의 전시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전시는 아니지만 해외 쪽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에너지 전쟁이기 때문에 네. 원전이라는 이슈는 피해갈 수 없는 대안이지 않을까. 예, 뭐 현실적인. 당장의 환경 오염이 일단 일어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전 경쟁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 이 원전 폐기 그 정책 때문에 그룹 유동성 위기까지 발생했던 걸 한때 감안하면 그랬죠. 네. 탈원전 폐기가 되면은 이제 반대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원전은 아닌데 그 신정부에서도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네. 지난주에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는 아니고 상임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사라졌는데 연료전지에서도 두산 퓨어셀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산 퓨어셀. 퓨어셀을 어제 얘기들 많이 하셨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실적 리뷰 한번 부탁드리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레포트를 게재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뭐 약세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난 세 달 동안에 뭐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PER은 3배,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6%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원인 두 가지입니다. 석탄하고 물류인데 석탄 가격 워낙에 많이 올라가면서 자원 사업이 이익이 늘어났고 또 연결자에서 LX 판토스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임이 강세가 되면서 이쪽 실적이 좋습니다. 그 석탄 실적은 사실 가격보다도 더 후행을 하거든요. 한 반분기 정도. 3, 4월 달에 석탄 가격이 상당히 좋았던 거 감안을 하면은 2분기에도 전체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네. 이 석탄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손실이 나는 사업부였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반짝 벌어서 연간으로 2,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기여를 했고 올해는 이제 반대로 상반기에 그 정도는 이미 확보를 했다. 하반기 석탄 가격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가는 수준의 한 8천억 원 정도의 전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또 긍정적인 거는 석탄에서 이렇게 반짝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유리공업 그리고 포슨 그린파워 여기는 바이오매스 발전하는 회사죠. 그래서 네.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거 리치 마켓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게 사실 뭐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고 안 좋은 기간을 오래 걸치다가 지금은 다시 또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삼성 쪽으로 넘어가서 삼성 SDS 1분기 실적 평가 그리고 앞으로 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예, 뭐 1분기 실적은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 다 잘 나왔는데요. 오. 예상을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의외였는데 네. IT 서비스도 있지만 물류 BPO 사업을 하고 있고 운임이 강세가 있었던 부분들이 물류 BPO 성장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결과로 물류 이어졌습니다. BPO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트럭이나 배를 가지고 직접 실어다 주는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단까지 물류를 기획하고 컨설팅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필먼트 뭐 유통에서 보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 전체가 아니라 그 앞단까지 해주는. 왜냐하면 이제 IT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 SDS가 물류도 하니까
그렇군요. 예, 물류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서 이거 약간 외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물류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한 2%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IT 서비스가 13, 14%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전체 영업이익은 좀 깎아먹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네. 또 IT 서비스 쪽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범 IT 인력 부족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간으로 보면은 수익성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지배구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를 지금 납부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3.9% 지분에 대한 처분 신탁이 나왔고 그게 올해 초에 블락딜을 돌면서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여전히 3.9%를 그 두 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도 오버행으로서 주가를 좀 누르는 뭐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수년금이 거의 5조 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순수 현금이 5조 원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M&A를 하는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 요즘에 많이 사죠. 이런 그렇죠.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예, 일각에서는 분명히 대주주를 돕기 위한 또 그런 뭐 가격 올리기 아니냐 이런 챌린지가 들어올 겁니다. 오비락처럼 예, 그래서 생각할까봐. 베스트는 빨리 그 3.9%가 해소가 돼야 네. 정상적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이미 노출된 재료에 시간을 자꾸 두고 가면 그 재료 가치는 많이 희석이 되는 편이라서 오버행보다는 오히려 그 뒤 이면에 숨어 있는 좋은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네. 자, 삼성물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물산 역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예, 지배주주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삼성 주식이 전자, 물산, 생명, SDS이고요. 그 처분 신탁이 나오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 물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배구조, 소유구조에서 최상단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 주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을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로 보자면은 할인이 70% 그러니까 적정 가치의 30%에서 항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 소외돼 있었고 또 작년에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지급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배당을 받아서 또 삼성물산도 배당을 많이 지급을 해서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일회성이라는 걸 다들 아시죠. 올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어필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여기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복합 기업이고 상사 사업부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상사 부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케일 지분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과거와는 다르게 뭐 사회가 좀 바뀌고 뭐 ESG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그 대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뭐 인위적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배구조의 어떤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만 보지 않으면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삼성그룹이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할 이유도 거의 없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는 좀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상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이익 체력 개선이라든가 또 여기 태양광도 하고 있습니다. 또 SMR도 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 또 이런 바이오 투자 늘리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무리 좀. 예,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미얀마 가스전이 2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호주의 세넥스 에너지라는 천연가스 업체 인수한 게 더해져서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해주세요. 네. 예, 그 미얀마 가스전 가스는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기업 말고는 크게 이제 다른 그림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그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천연가스가 수소의 원재료가 되죠. 그래서 세넥스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천연가스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수소 경제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정말 뭐 꾸준 뭐 외형이지만 네. 이익은 어떤지 저도 이제 잘은 파악은 종합상사 업체 중에 상당히 견조하게 괜찮죠. 나오고 네. 있는. 그리고 또 원자재 이슈도 있었는데 주가는 참 무겁다. 여기 좀 미스테리하다. 왜 그럴까? 막
항상 저희도 시장에서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네. 뭐 제가 질 찾아가겠죠. 네. 자,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흥미롭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또 오소독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방송이라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그리고 또 ESG를 커버하고 있는 김동양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보시는 동안 좀 피곤하실 텐데 반등의 단초를 찾아야죠. 네. 하여튼 채권 시장이 좀 독특합니다. 채권 시장이 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시장 금리는 내려갑니다.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지금 내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 선호인지 아니면 내일 나올 CPI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시장에 한숨 돌리려는 단초인지 저는 후자 쪽으로 좀 보면서 네, 기대를 좀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소식까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